안녕하세요. 이슈를 풀어 설명해드리는 주식 스토리텔러입니다. 최근 삼성과 ASML 두 대기업이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자 소식으로 삼성 그리고 ASML이 1조 원을 투자해서 이 국내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거기에 SK하이닉스는 ASML, EUV, 노광장비에 사용할 이 수소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일단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글로벌 EUV 장비 1위 기업인 이 ASML, 조 투자 이런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 ASML이 반도체 제조 기업과 해외에 R&D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게 이번에 처음이라는 게 나름 의미를 둘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키워드에서 어떤 종목이 크게 수혜를 받을 거고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괜찮은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이런 단일 재료 하나만 가지고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단발적인 상승 뒤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방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합쳐져서 모멘텀을 형성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ASML 그리고 EUV 이 관련주의 직접적인 모멘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재료가 있어요. 이게 불과 어제 재료죠. 미국 뉴욕주가 이 반도체의 연구 활동을 위해 대략 이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네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 계획 발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당장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추후에 일정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그런 게 더 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일단 뭐 그런 투자 계획이라는 거, 이 최첨단 반도체 설비를 위해 신규 시설 건립, 이걸 비롯해서 일자리 신규 창출, 뭐 700개, 뭐 기존 일자리 수천 개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건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부터 이 11조 원, 90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거라는 그런 게 이 계획 발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거에 거의 1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사실 이게 진짜 배기인 겁니다. 이 관련 기업들이 추가 투자 소식을 계속해서 내어준다면, 물론 지금도 잘 내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조 단위의 투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온다라고 하면 24년도는 정말 반도체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SML, EUV 관련주들 말고도 기존에 강력했던 뭐 HBM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날아가고 있는 온디바이스 종목들이라든지 모두 상승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재료예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실제로 이 미증시에서는 이 재료 하나만 가지고도 반도체 관련주들 아주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진짜 30%, 40%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계획 발표 예정이고 이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거라 하였으니까 단발적으로 끝나는 재료는 절대 아니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위로 펌핑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소식도 이게 이 ASML 방문 일정 때문에 이슈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이 반도체 동맹을 맺어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MOU죠. 이거를 체결했다라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SML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삼성이 EUV를 ASML에서 대량으로 발주를 했던 그런 이슈들도 있어. 어쨌거나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물론 HBM은 최근에 살짝 꺾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EUV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HBM, 온디바이스 닥세인, EUV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자, 그럼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을 좀 크게 나눠본다고 한다면은 이 EUV 쪽, 그리고 직접적으로 ASML과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 SNS택입니다. 죄송합니다. SNS택의 경우에는 EUV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이 EUV 공정, 이 노광 공정의 주요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를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비슷한 기업으로는 차트 형태도 비슷하고 종목명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이 친구는 EUV 펠리클, 이거를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어쨌거나 주가의 최근 상승세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ASML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ASML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뭐가 있느냐? 이 워트라는 종목이 그나마 이제 ASML 쪽 이슈에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시세 분출 이후에 그대로 바닥권을 유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이 하락의 이유가 기업의 이런 내재 가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혀 훼손시키지 못하는 하락 이유였어요. 하락 이유가. 그러면은 이건 뭐 저평가다 라고 보시면, 먼저 이 하락폭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였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2차 전지의 변동성, 이게 굉장히 커졌었던 구간이 있었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하락에만 동조화된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11월 달 초는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에는 동조화가 되는데 상승 사이클에는 그게 동조화가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었을 때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파두 실적 쇼크 이슈가 있었어요. 이 파두라는 기업 또한 워트와 비슷하게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신규 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이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당시에는 신규 상장 기업이었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실적 의무 공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을 내비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적당한 실적 쇼크도 아니라 이제 주요 사업에 관련된 매출, 정확히는 SK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하는 어떤 게 그게 갑자기 0에 수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0억, 200억 찍히다가 갑자기 1억, 2억 이렇게 찍히는, 이 친구 시총이 1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쇼크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는 실적 의무 공시의 갭을 이용한 일종의 기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파도와 비슷한 형태의 기업,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지가 않지만 최근에 상장했고 반도체 종목이고, 이렇게 좀 유사한 그런 종목이었던 워트 하방압력이 특히 많이 쏠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9,000원과 11,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된 거인데, 이 친구들 왜 저평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워트가 생산하고 있는 THC, 뭐 온도 습도 조절 장치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BM 후공정에도 들어가고, EUV, 이 노광 공정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ASML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HBM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더 나아가 AI, 반도체 전반적인 그런 이제 종목들, 이거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는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주가가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국내 증시 특성이기는 한데, 특정 먹거리로만 그렇게 쏠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부근에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기회라는 거죠. 저평가, 저가 매수의 국내 시장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잘 된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죠. 거의 동네 축구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는 테마나 급등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힘이 강해요. 한동훈 장관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폭탄 돌리기다 라고 보시면, 언제 내 손에서 폭탄이 터질지가 몰라요. 고점에서 사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 어차피 24년도에는 반도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가의 위치에 있는 워트 같은 거 담아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정보들, 좀 따끈따끈한 정보들 빠르게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같은 팀에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소수 정예로만 운영을 하는 방이었는데 이번에 오픈을 하고자 공개를 합니다. 밑에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그 입장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정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 말고도 뛰어나신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 데서 최대한 정보 많이 받아보시고 최대한 손실 없는 투자 이뤄가시길 바랄게요.